오늘 사자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저 먹자니 싫고 남주자니 아까운 게륵입니다. 게르, 달게, 갈비떼륵. 무릇 게륵은 버리기에는 아깝고 먹기에는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양수. 별로 득이 되지 않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뜻하는 고사성어인데 직역하면 닭갈비가 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닭갈비 요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달게 갈비뼈를 뜻합니다. 달게 갈비뼈 쪽 살은 닭다리처럼 부드럽고 쫄깃해 꽤 맛있지만 갈비뼈의 구조상 살을 발라 먹으려면 손이 많이 가는데 정작 고기의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치킨이나 백숙 등을 먹을 때 나오는 달게 갈비뼈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 의미가 유사한 한국어 속담으로는 저 먹자니 싫고 남주자니 아깝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사는 역사가인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 위지 무제기의 배송지주에서 인용한 구주춘추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왕이 환군하고자 하여 게륵이라는 영을 내리니 관속들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주부 양수가 스스로 군장을 어미 끓이니 사람들이 놀라 양수에게 물었다. 이를 어찌 알았습니까? 양수가 말했다. 무릇 게륵은 버리기에는 아깝고 먹기에는 얻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이를 한중에 비유한 것이니 왕께서 환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소이다. 배송지 주석 구주춘추. 삼국지연의에 의하면 서기 219년 한중에서 조조가 유비와 격전을 벌이는데 조조의 전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조조군은 군사를 물려서 한중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식사는 닭고 귓국이었는데 조조는 사발에 담긴 게륵을 보다 현 상황을 떠올리며 한탄했습니다. 한중 땅을 차지하자니 이 전쟁으로 얻을 이익이 별로 크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하고 유비에게 주자니 장안의 코앞이라 아까웠던 것입니다. 이때 하후돈이 조조에게 찾아와서 오늘의 암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는데 조조는 무심코 게륵으로 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닭갈비를 보고 오도가도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생각나 자문자답에 가깝게 중얼거린 것을 하후돈이 명령으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하후돈은 조조가 뜻한 바가 있겠구나 싶어 더 묻지 않은 채 그대로 병사들에게 오늘의 암구호는 게륵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사 양수는 이를 듣자 조조가 원정을 집어치우고 돌아갈 생각임을 간파해 하후돈에게 철수할 때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짐을 싸두라고 권했고 하후돈은 이에 따랐습니다. 당연히 조조는 평소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멋대로 움직이는 양수에게 괘씸함과 분노를 갖고 있었던 바 양수를 군의 사기를 동요시킨 죄로 처형했으며 하후돈도 하마터면 목이 날아갈 뻔합니다. 그 뒤 조조는 전투 도중 위원이 쏜 화살에 인중을 맞고 앞니가 나간 뒤 결국 한중을 공략하는 게 힘들다고 판단하고는 군사를 물렸습니다. 드라마 신삼국에서는 양수가 질질 끌려갈 때 옆에 있던 사마이가 하후돈에게 양수가 조조에게 찍힌 덕에 자네 목이 멀쩡했다며 장수가 이렇게 귀가 얇아서야 쓰겠냐고 꾸짖습니다. 연희에서는 양수가 떠나기 전에 혼란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미리 수습했다고 대답하자 조조가 자기 속마음을 들킨 게 부끄럽고 열받아서 핑계를 대고 죽인 걸로 나옵니다. 양수는 철수 이야기를 꺼내 자신의 부대는 물론 하후돈의 부대까지 사기를 꺾어 놓았고 지휘계통까지 혼란에 빠뜨리는 하극상을 저지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철수가 정답이었더라도 조조에게 의견을 말해서 설득했어야지 제멋대로 일을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조군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사들은 순욱처럼 자결하거나 순요처럼 화병이 들어서 몸져누었을 뿐 드러내놓고 조조를 거스른 적은 없었습니다. 반면 양수와 비슷하게 얽히던 공용도 퇴근하는 길에 어질지 못한 자가 어진 자를 치다니 어찌 이기겠는가라고 대놓고 한탄하다가 누군가의 밀고로 목이 달아났습니다. 실제 역사인 정사 삼국지에서는 양수가 한중에서 돌아와 몇 달이 지난 뒤에 참수되어 연이나 다른 창작물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군기를 어지럽혔다는 명목으로 처형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조조의 셋째 아들 조식의 브레인 역할을 하며 위나라 후계자 다툼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조조의 눈밖에 나 처형된 것입니다. 양수의 아버지 양표는 위나라의 구신이었기에 조조는 선물을 보내주며 위로했지만 양표는 상심한 채 아들 잃은 소와 같은 기분이라고 하자 조조도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도 곁들여진 처형이었지만
자주 감성적이 되는 조조의 특성상 진짜 후회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노우지독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뜻합니다. 재미있게도 조조는 평소에 닭고기에 한방 재료를 넣고 만든 보양식을 챙겨 먹으며 건강관리를 했는데 이를 후세에 조조 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훗날 중림 7년의 한 사람인 유령이 술자리에서 싸움을 말리다 거한에게 얻어맞게 생겼는데 그때 내 몸은 닭갈비와 같은데 당신 주먹을 견딜 수 있겠느냐는 말로 달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부 판본의 연의에선 제갈량이 다음과 같이 코멘트를 합니다. 양수가 한 수 모자랐어. 남보다 빼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러나 남보다 잘하는 것을 입안에 삼키고 있기란 더욱 어려운 일인 법. 양수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입을 열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 각색해 결과적으로 조조가 철군했으니 양수의 행동이 맞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경우도 있고 드라마 삼국지에서는 양수가 처형당하기 전에 더 손실을 입기 전에 철수하라고 충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우영 삼국지에서는 조조에게서 받은 계륵이라는 암호를 알려줬더니 병사들이 계륵을 잘 몰라 끼륵으로 와전되어 조조가 암호가 틀렸다며 써버리는 개그도 나옵니다. 카메라 유저들 사이에서는 주로 24에서 70mm 화각의 고급형 표준줌 렌즈를 일컫는데 무겁고 비싼 데다 단렌즈보다 좋은 결과물을 뽑아내지도 못하지만 없을 때는 아쉽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자동차의 구동 방식 중 요소수를 넣는 SCR 방식의 엔진 장착 차량들도 이와 비슷한데 요소수 값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안 넣자니 엔진이 망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자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저 먹자니 싫고 남주자니 아까운 계륵이었습니다.